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회원가입 폼 태그를 배워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회원가입 폼 태그를 이용하여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회원가입 폼 태그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사이즈를 늘려봤더니 디자인이 이상하죠? 그리고 모바일 사이즈만큼 줄여보겠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엉망입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의 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PC도 아니고 모바일도 아닌 태블릿 PC인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페이지를 3개를 만들어야 한가요? 모바일 페이지나 태블릿 PC, 일반 PC의 해상도는 기기마다 모두 사이즈가 틀립니다. 디바이스 사이즈마다 맞춰야 한다는 건 매우 힘들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반응형 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발자마다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틀립니다. 반응형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모바일 페이지를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는 CSS 및 자바스크립트 등 다른 언어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HTML은 동적으로 변화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HTML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CSS를 이용하여 이 엉망인 디자인을 웹페이지 사이즈를 자동으로 맞출 수 있는 반응형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파일 HTML 페이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지웁시다. 자, 이 콘텐츠에 언어셋을 넣어줘야죠. 저번에 배워봤죠? 텍스트 HTML 첫 셋 UTF-8 그리고 먼저 저장을 할까요? 파일 이름을 테스트 HTML로 합시다. 그리고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모바일에서 인식할 수 있는 뷰포트라는 메타 태그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메타 태그를 살펴보면 먼저 메타 태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name을 뷰포트라고 합니다. VIEWPORT 속성은 컨텐츠. 지금 만들려고 하는 메타 태그는 사용자의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에 자동적으로 화면이 최적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태그만으로 반응형 웹페이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태그입니다. 메타 소스의 이름은 뷰포트라는 메타 소스입니다. 그 다음 컨텐츠란 속성이 있어야겠죠. 컨텐츠의 속성은 with device with라는 게 있는데요. with는 디바이스 with 이 속성의 역할은 콘텐츠를 디바이스 사이즈에 맞춰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 속성만 넣어도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게 사이즈가 표현됩니다. 뒤에 옵션 속성을 더 줄 수 있는데요. 속성을 추가할 때는 콤마 이니셜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INITIAL 그 다음 스케일 값을 1.0 이 속성은 페이지 접속 시 초기 화면에 표기될 사이즈입니다. 값은 1.0이 기본 사이즈입니다. 1.5의 값을 준다면 좀 더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값을 2 정도 준다면 엄청 크게 보일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값을 5까지 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강좌를 보시면서 확인한다고 PC 브라우저에서 왜 적용이 안 되지 하며 계속 새로 고침하지 마세요. 이 기능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블릿 PC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 속성이 있는데요. 다음은 maximum scale이라는 속성입니다. maximum scale는 1.0 이건 최대 확대 비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최소 축소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미니멈 스케일입니다. minimum
M 스케일 SCALE는 1.0.3으로 합시다. 0.3. 글씨가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크게 합시다. 이 둘의 속성은 최대 확대 비율과 최소 축소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고, 허용 범위는 0에서 10까지이며 여러분의 취향대로 비율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저 스케일러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인데요. 자, 유저 스케일은 yes. 모바일 화면에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도록 yes, no로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웹 서버에다 올려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고, 자, 웹 서버 페이지에 이걸 열고,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반응형 웹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웹 서버에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메타 소스를 적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메타 소스를 지우면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소스를 지우고 웹 서버에 업로드 해 봤습니다. 그럼 새로 고침해 볼까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글이 작게 보이죠? 화면을 늘려 보겠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예, 이렇게 굉장히 화면을 크게 늘렸더니 글씨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 소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 자, 이건 지우고. 그럼 CSS 미디어 퀄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반응형 웹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디바이스의 해상도 사이즈를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은 세로 해상도 사이즈가 320부터 4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큰 수치인 480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태블릿 PC인 경우 세로 픽셀이 600부터 8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큰 수치인 800을 기억하세요. 또 800 픽셀 이상인 경우에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마다 반응형 페이지를 만들기 나름인데요. 세밀하게 여러 디바이스를 수치로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자, CSS를 이용하시려면 전 시간에 배워봤죠. 스타일, 그 다음에 스타일 닫고 이 사이에 CSS를 입력해야죠. 미디어 퀄이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미디어 퀄이 태그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알페 골뱅이 기호를 놓고 이제 미디어 MDIA 그 다음에 스크린 SCREEN 그리고 나서 AND하고 가로 속에 속성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속성값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의 속성은 영역의 최소값, 또 하나의 속성은 영역의 최대값.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속성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AND,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 속성을 넣는데요. 영역의 최대값이 max, max, 그 다음에 width, 제일 작은 모바일 디바이스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모바일 480을 기억하라 했죠. 480 픽셀, 그 다음에 갈매기 기호 열고 갈매기 기호 닫고, 즉 이것은 480 픽셀까지 적용, 가로 열고 모바일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시켜서 이 위에 넣읍시다. 이것은 태블릿 PC인데요. 여기다 미리 태블릿 PC라 적어놓고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아까 800을 기억하라 했죠. 800 픽셀 적고 이 아래는 최대치가 480이죠. 이건 481부터입니다. 481부터 800 픽셀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사시켜서 위에다 또 넣습니다. 이번에는 PC겠죠? 네, 그냥 PC를 합시다.
PC는 영역의 최대값이 아닌 영역의 최소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건 801 픽셀부터 적용이 되겠죠. 이게 맥스 위드가 아닌 민이라고 적습니다. 이것도 801부터라고 적어야겠죠. 801. 이렇게 수치를 적으면 801 픽셀부터 100% 최대 화면까지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108 픽셀까지가 아니라 108 픽셀 이상부터. 반응형 웹페이지는 크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알 수 있으면 세 가지의 사이즈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문을 작성해 볼까요? H1 반응형 웹페이지라고 컨텐츠 제목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다 div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것도 리스트 태그랑은 비슷한데요. 크게 별 의미는 없는데 많이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문단의 단락을 만드는 태그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콘텐츠라고 내놓고 그대로 복사시켜서 3개를 만들어 볼까요? 1번, 2번 콘텐츠, 3번 콘텐츠.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대로 잘 보이죠? div라는 태그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문단에 단락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반응형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다시 위에 헤더 보겠습니다. 선택자 배워봤죠? body. body를 선택하게 되면은 전부 다 적용한다는 뜻이죠. margin이라고 있습니다. 이 속성의 역할은 콘텐츠의 바깥쪽 여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padding, padding. 패딩의 역할은 콘텐츠의 안쪽 여백을 말합니다. 값을 줘서 컨트롤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진의 속성만 넣을 건데요. 콘텐츠 바깥쪽 여백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0. 그리고 auto, auto. 이러면은 바깥 여백은 하나도 없고 이 컨텐츠를 중앙으로 위치하게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100%보다 98%가 좋더라고요. 개발자가 개발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98%를 많이 씁니다.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컨텐츠가 꽉 차면은 약간 뭔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1%씩 여백을 주기 위해서 위드를 98%로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내용물들이 중앙으로 위치하는 게 아닙니다.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잠깐 띄자. div라는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선택자가 div가 되겠죠. div. 이것도 마진을 줄까요? 마진 0, auto. 그 다음에 이것은 넓이를 칸이 3칸이죠. 그래서 33%를 주겠습니다. 이유는 이따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줄까요? 테두리는 bordr. 저번 시간에 배워봤죠. 테두리 두께를 1픽셀. 그 다음에 solid는 단선을 얘기합니다. 테두리 색상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고 이 뒤에 플로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플로트는 해당 영역을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정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레프트 왼쪽으로 정렬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작성하고 실행해서 볼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그럼 제가 만들었던 게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자, 이거 화면을 늘려볼까요? 화면을 늘리면은 제가 적용했던 게 보입니다. 801 픽셀부터 제가 적용한 게 보이겠죠? 방금 작성했던 코드를 살펴보면은 테두리 색상은 그린입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는 div 박스가 세로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로로 정렬이 됐죠? 이유는 방금도 설명했듯이 여기 플롯에 레프트로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넓이를 제가 33%로 줬습니다. 원래 100%가 되려면은 33.333 뭐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도 픽셀 1이라고 제가 넣었죠? 여기 테두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33.3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면은 100%를 채워야 되는데 100%가 넘습니다. 한번 볼까요? 칸 하나가 밑으로 내려오죠. 이 세 개 합이 100%가 돼야 되는데 100%가 넘기 때문에 칸 하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33%로 합시다. 그 밑에 태블릿 PC 사이즈도 만들어줘야겠죠. div 갈매기 닫고 갈매기 열고 width 이것은 49%로 해봅시다. 49% 하고 테두리 1픽셀 이것은 색상을 블루로 하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플로트 레프트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봅시다. 자, 이건 PC 이렇게 점점 줄이면은 여기서부터가 태블릿 PC가 되겠네요. 태블릿 PC는 박스가 하나가 내려오죠. 코드를 보시면은 제가 49%로 줬습니다. 이 테두리선 1픽셀이 없으면 50%를 줘도 되는데 49%를 줬습니다. 49%는 총 가로 사이즈는 100%가 되겠죠. 하지만 넓이를 49% 줬습니다. 칸 3개를 만들려면은 100%가 넘기 때문에 못 만들고 칸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사이즈 div 모바일 사이즈는 99%로 합시다. 99%를 하면 어떻게 변할지 이제 감이 오죠? border 이것도 1픽셀 이거 색상은 그레이로 해볼까요?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화면을 줄이면은 480 픽셀부터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 변하겠죠? 모바일 화면으로 변했습니다. 넓이를 99%를 줬기 때문에 칸이 두 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반응형 웹페이지는 큰 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알면은 반응형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멋진 반응형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저희가 이 테스트 페이지는 닫아버리고 자, 회원 가입 폼 태그를 만들어 봤죠. 이것을 반응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올려보시면 여기 회원 가입 폼 태그라고 너무 작아요. 이걸 좀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이것만 지우면은 글씨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글씨가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CSS를 적용해서 색상까지 변경하고자 해서 CSS를 넣었는데요. 크기의 단위를 픽셀 말고 PT라고 했습니다. 자, PT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PT하고 저장, 새로 고침. 네, 좀 커졌죠? 아까보다. 크기의 단위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문자의 크기를 사용할 때는 보통 픽셀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PT, 포인트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EM이 있습니다. EM 단위 같은 경우에는 부모 요소, 상위 엘리먼트 단위에 맞추어 사이즈가 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세 개의 단위는 문자를 적용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폼 태그 안에 비밀번호 란이 있죠? 이 비밀번호 란이 해상도 사이즈가 커지면은 비밀번호가 가로로 두 개 보이고 해상도가 작아지면은 비밀번호가 아래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여기 메타 소스부터 복사해서 여기 아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만들었던 여기 스타일 태그도 그대로 맨 위에다 넣을까요? 선택자가 div가 아니고 다른 거로 바꿔줘야겠죠? 여기 비밀번호란을 보면은 li 안에 아까 배웠던 div 태그를 만들어서 그 안에 클래스를 넣겠습니다. 여기다 div를 닫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건 지워버리고 div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그럼 헤더에서 pws라는 선택자로 바꿔줘야 하고 pws는 태그가 아니죠. 클래스로 만든 속성입니다. 클래스로 만든 속성은 앞에 점을 찍어줘야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시켜서 아래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 뭔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게 PC 화면, 이게 태블릿 PC 화면, 이게 모바일 화면. 그렇지만 여기에다는 테두리가 안 보이게 해줘야겠죠. 보기 싫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하고 이 코드를 지웁시다. 놔둘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 뭔가 변하는 게 보이죠? 하지만 PC 화면에서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이것을 33% 하지 말고 이 PC 화면에서는 20%만 줘볼까요? 그리고 새로 고침. 이제 괜찮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성별란이 이상해 보이는데 성별이 이상한 위치에 보입니다. 여기 li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을 줘봅시다. 이 스타일은 태그죠. 지금까지는 이게 다 태그입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 안에 따옴표 속에 적용되는 것은 CSS 코드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의 약속입니다. CSS 코드 중에 클리어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역할은 위에 보시면은 여기 플로트의 정렬을 레프트라고 줬죠. 이 기능을 여기에서 해제하라는 뜻입니다. 플로트 속성의 기능을 해제하는 역할을 할 때 클리어 보스라는 걸 이용합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성별 남녀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div를 안 닫아줬죠. 저는 코드를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설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변경했던 코드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PC에서 보는 화면이고요. 화면을 좀 줄이면은 이게 태블릿 PC에서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더 줄이면은 이것은 모바일 화면에서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는 일반 웹페이지보다 코딩하는 게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반응형 웹페이지를 안 만들 수는 없겠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발자는 웹 개발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워왔죠. 정 강좌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오늘 강좌도 정 강좌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ML과 CSS는 다음 강좌까지 하겠습니다. HTML과 CSS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은 모두 다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은 지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전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신다면은 영원히 꿈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